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창수 목사입니다. 드디어 제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회 일정들이 조금 남아 있지만, 이제는 집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집에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컨텐츠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컨텐츠는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부교역자 진로 코칭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오늘 영상은 성도님들의 삶에는 크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니까요. 이 영상을 패스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런데 교역자들 분 중에서 야, 네가 뭔데 진로 코칭을 하냐? 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마다 잘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진로 상담을 또 기가 막히게 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에서 우리 전도사님들이 제게 진로 상담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어요. 또 얼마 전에도 아끼는 후배가 찾아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고요. 동기들도 저한테 전화해서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먼저 제가 상대의 고민을 조금 진지하게 들어주고, 두 번째, 진심을 다해 조언하면서도, 세 번째, 현실적인 조언들을 잘 해준다는 이야기 아닐까요? 그러니까 진로에 대해 고민이 있는 우리 전도사님들 혹은 목사님들 계시면 잠깐만 시간 투자하셔서 몇 번의 영상을 통해서 저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이유가 됐든 파트 교역자의 경우 2년, 준전임이나 전임 사역자의 경우는 최소 3년 정도는 부임한 지금 교회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사역지를 이동하고 싶으신가요? 맡고 계신 부서가 적성에 안 맞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나는 청소년 부서 하고 싶었는데 지금 어린이 부서 맡고 있어요. 여러분, 버티십시오. 어린이 부서에서도 배울 게 정말 많습니다. 다른 교역자들과 사이가 안 좋으시다고요? 버텨보십시오. 파트 2년, 준전임 전임은 3년까지는. 다른 교회 간다고 해서 부교역자들끼리 무조건 관계 좋아지고 이러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를 말씀하셔도 저는 파트 교역자 2년, 준전임 교역자 혹은 전임 교역자는 3년까지는 꼭 지금 교회에서 버텨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교회에 지금 보내신 이유와 목적과 계획이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또 목회 환경이 좋든 좋지 않든 좋으면 좋은 대로 배울 게 있고요. 좋지 않으면 좋지 않은 대로 배울 게 있는 겁니다. 좋으면 흡수하면 되고 좋지 않으면 이러면 안 되는구나 하고 배우면 되는데요. 1년이라는 기간은 너무너무 짧은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년은 되고 3년은 그럼 되는 거냐? 누군가에게는 2년, 3년도 짧을 수도 있죠. 이 기간에 대해 사람마다 관점이 주관적이겠지만 저는 파트 2년, 준전임 혹은 전임은 3년까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기간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한번 여러분 버텨보십시오. 또 버티는 가운데 은혜도 있고 또 성장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역하고 계시는 교회가 나쁜 교회라면, 여러분 세상에 나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나쁜 담임 목사님도 계셔요. 객관적으로 담임 목사님이 나쁜 분이시거나 아니면 교회 분위기가 너무 나빠서 내가 부교역자로 있으면서 내 영혼이 파괴되고 있는 것 같다. 내면이 다 박살나서 우울증 걸릴 것 같다. 이런 지경에 여러분이 이르렀다면 저는 옮기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환경에 오래 노출되는 것보다는 좋은 환경에서 성장하는 것이 여러분의 미래에도 좋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도 유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역지를 이동할 때 우리의 동기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나의 적성의 문제도 있을 거고요. 가정의 필요,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사역지를 이동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고민했던 포인트가 나의 성장 속도였습니다.
목회자로서 내가 성장하고 있는가? 내년에도 성장할까? 그것이 제가 사역지 이동을 고민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는데요. 우리가 새로운 사역지에 부임하면 얼마나 긴장됩니까? 그러다가 적응하고 성도님들과 가까워지고 부서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다 보면 그때부터 사역의 아이디어가 생기고 부서의 역동도 막 살아나게 되죠. 그 과정에서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보면서 배우기도 하고 또 주변 동역자들의 은사와 모습을 보면서 배우기도 합니다. 또 이 교회에서 내가 새롭게 맡게 된 역할과 일들을 처음에는 막막하고 불안하고 두려웠지만 그것들을 해내면서 또 성장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내가 한 해 한 해 성장하다가 어느 순간 나의 성장 속도가 둔화됐다고 느껴지면 저는 그게 그렇게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도 현재 교회에서 목회자로서 나의 성장 속도가 어느 정도 둔화됐다고 느껴지신다면 새로운 사역지로 성장을 위해서 이동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사 문제에 개인이나 교회의 결정이 늦어져서 서로가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개인이 굉장히 늦은 타이밍에 교회의 사임 의사를 밝혀서 교회 입장을 곤란하게 한다거나 반대로 교회가 개인에게 굉장히 늦은 타이밍에 사임을 통보해서 개인의 마음을 많이 상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로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고민하시고 기도하신 다음엔 빠르게 결정하시고 최대한 빠르게 담임 목사님과 소통하십시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여름 사역 마치고 휴가 다녀오셨죠? 벌써 8월 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8월이 가기 전에 소통하시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가 생기면 절대 안 됩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사임을 말씀드리지 않고 다른 교회에 이력서와 원서 넣고 면접 보러 오는 경우 절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분당우리 교회에서 면접 볼 때도 담임 목사님께 얘기하지 않고 면접 보러 온 교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교역자 무조건 100%다 탈락시켰습니다. 제가 분당우리 교회 사역할 때도 제가 이전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던 교역자가 연락이 왔어요. 내가 분당우리 교회 이력서랑 원서를 넣었어. 혹시 나에 대해서 물어보면 좀 좋게 이야기해달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래서 물어봤죠.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저희 교역자 아닙니까? 물론 한국교회 교역자들이 매년이 임시직이잖아요. 교회에서 나가라고 하면 언제든지 짐 싸서 나가야 되고 4월에 나가라고 해도 나가야 되고 12월에 나가라고 해도 나가야 되죠. 진로에 대하여 늘 불안함이 있는 우리이다 보니까 여기 사임한다고 말해놓고 원서 썼는데 다 떨어져서 오갈 데가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함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이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교회에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2주 정도 원서를 받는 기간이 있죠. 이후에 면접을 봅니다. 내가 그 교회에 지원을 했어요. 그 교회에서 나한테 서류 통과가 됐다고 연락이 와서 면접 날짜와 시간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근무 시간이에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교회에 신방하는 척 하면서 면접 보러 왔습니다. 그런데 면접 보는 교회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도 면접 보러 온 거 알고 계신가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거짓말 하실 거예요? 여러분 합격했습니다. 합격해도 문제입니다.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 얼마나 괘씸하시겠습니까? 이 녀석이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원서 놓고 거짓말하고 면접 보러 가서 합격했다고 나한테 통보하네? 그러면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들이 그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한 그 모든 기간의 동기가 너무나 의심스러워지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 그동안 여러분들이 애써 열심히 사역해 놓으신 그 신뢰관계를 다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임한다는 얘기를 그 교회에 너무 늦게 말씀하셔서 여러분들의 사임 소식을 늦게 알게 된 그 교회는 뒤늦게 사역자 공고를 내겠죠. 내가 사랑하고 그동안 열심히 사역했던 교회가 또 내 부서가 다음 사역자를 찾는데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도록 여러분들이 만드신 거예요. 절대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이 사역지를 이동하기로 결정이 되셨다면 무조건 빨리 확실하게 담임 목사님과 소통하십시오. 목사님이 잡으신다면 여러분의 결정이죠. 잡으셔서 잡히는 것도 여러분의 결정이고, 잡으셨지만 끝까지 이동하기로 나는 결정을 해서 목사님 죄송하지만 저는 내년에 이동을 해야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이동하시는 것 또한 여러분의 결정입니다. 옳고 그름은 없습니다. 네, 오늘은 부교역자들 중에서 내년에 사역지 이동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핵심은 첫 번째, 파트 2년, 준전임 전임 3년까지는 웬만하면 채우자. 두 번째, 개인 성장 속도가 둔화됐다면 사역지를 옮기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다. 세 번째, 사역지를 옮기기로 결정했다면 담임 목사님과 최대한 빠르게 소통하자. 다음 컨텐츠에서는 이렇게 담임 목사님과 소통이 완료된 다음에 그렇다면 이제부터 사역지를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또 사역지를 구할 때 어떤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요. 또 앞으로 뒤에 컨텐츠들에서는 이력서와 자소서 쓰는 법, 또 설교 영상 제출하는 법이나 또 면접 노하우까지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여름에 정말 많은 교회들의 여름 집회를 섬기면서 한국 교회의 젊은 교역자들의 수고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저는 이 귀한 교역자들이 한국 교회에서 많이 사랑받고 존중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걸음을 제가 돕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역지 이동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어가겠지만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 주제 안에서 고민되는 내용들이 있으시면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나름대로는 제가 경험한 범위 안에서 여러분들한테 조언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 컨텐츠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